그런데 이 맹종 발언과도 관련이 있게 한 한동훈 장관이 아마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될 시험대가 바로 김건희 여사, 이른바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특검법일 겁니다. 과거부터 오늘까지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 발언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카톡 332건 했던데 안 친한데 카톡을 왜 자주 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당시 했던 것이고요. 제가 그거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김건희 여사 실시간 녹취록에 보니까 한동훈 하던데 서로 반말합니까? 위원님 안 보는 자리에서 한동훈님 그럽니까? 저는 그렇게 평소에 대화하거나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그거 이미 다 드러난 얘기고요.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언제적 지난 얘기를 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둘째,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민주당이 기자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러고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던데요. 여러 군데다가 공개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걸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은 일단은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국익의 결단인 양 받겠다. 하지만 수사는 정쟁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총선 뒤에 하자라고 역제안 던지는 척할 겁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이 콧방귀도 안 끼겠죠. 이준석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장관님께서 총선 이후에 하자고 말할 것 같다. 그건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물어볼 건 아니고. 네. 저 마지막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저희가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글쎄 3, 4일 정도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한동훈 장관이 마치 정제되고 준비한 메시지를 쭉 오늘 쏟아냈는데 특히 이 부분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법 앞에 예외는 없지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할 수 있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네, 2003년도 11월 달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제가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뭡니까? 당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소추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수사 결과가 미진했을 때 외외적으로 보충을 허용하는 것이다. 국법질서 운영에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점에서 제의를 요구한다. 당시에 이제 특검법을 제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일단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뭐 관련자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수사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 특검법을 보면 저는 민주당이 좀 전략을 잘못 쓴 게 뭐냐면 이 특검을 지정하는 것, 특검을 누가 지정하는가 보면 예전에는 항상 보면 특검을 대한변협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합의해서 운영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 특검법은 야당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추천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검법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검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부 다 그렇게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예산을 81억이나 들어갑니다. 문제는 또 중요한 건 시기겠죠. 자, 특검을 시작하게 되면 내년 2월 달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게 총선 기간과 딱 맞아 들어가요. 시점도 사실 정해져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2월. 그리고 특검법에 보면 모든 내용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그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형법 같은 경우 피해 사실 공표죄 때문에 뭐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 특검법에는 예외적으로 모든 수사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검이 진행이 되면 내년 총선에서 다른 이슈가 있을까요? 오로지 그냥 특검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 결과가 왜곡될 수 있겠죠. 정말 특검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이런 식의 특검법이 아니라 정말 예전에 어떤 특검과 사례 등등을 따져서 제대로 된 특검법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공정한 특검을 하려면 총선 끝난 다음에 그때 여야가 합의해서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것이 이 특검이라는 것은 결국은 야당의 총선 전략 아니냐. 이 총선을 다른 이슈 다 제쳐버리고 오로지 특검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정말 진정하게 특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애들 정치적인 영향을 덜 받는 시점에 하는 것들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왜 내년 총선 시점에 이 특검을 하고 특검을 전부 다 그렇게 하는 아주 단적인 예로 특검을 그러면 최강욱 의원이나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들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 특검을 과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공정하다고 저는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겠지만 이 특검법은 12월 22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무조건 통과가 되고 지금으로서는 28일에 이른바 여기 보는 쌍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아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쌍특검 중에 특히 설전 변호사님 네. 오늘 한동훈 장관이 이걸 악법이라고까지 규정한 이유가 특검법 민주당과 정의당 추천하면 아니 특검이라는 게 사실 공정하게 수사하고 민주당이 주장했을 때 불편부당하지 않게 공평하게 수사하려고 하는 건데 특검법 추천을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악법으로 규정한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 위한 어떤 밑자락을 깐다는 느낌인데요. 오늘 한동훈 장관의 첫 번째 워딩, 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라까지만 맞았어요. 예. 뒷부분 민주당이 이것을 이용하기 위한 어떤 특정 시점, 총선에 이용하기 위한 어떤 특정한 시점을 정해서 한 악법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틀렸습니다. 왜? 어떤 부분인가? 이거 패스트트랙 태우기 전에 벌써 6개월 전에 이거 논의가 됐었어요. 예. 당시에 그럼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해가지고 이미 특검했었으면 올해 안에 끝나게 돼 있었어요. 왜 이걸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이걸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죠. 당시 논의 테이블에 들어와가지고 그래 좋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추천하는 거 이거 문제가 있다. 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했었으면 당시에 이거 이미 끝났어요. 근데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동안에도 충분히 가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예. 심지어 마지막인 11월 20일 정도에 당시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라 했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거 이번에 처리하겠다라고 했었어요. 예. 근데 당시에 그때 뭐 했나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막으려고 그 아예 본회의도 못 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이제 와서 한동훈 장관이 이걸 민주당이 어떤 총선에 이용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이 법을 악용하기 위한 악법이다. 이건 좀 저는 한동훈 장관의 지적이 틀렸다고 봐요. 이 부분은 이미 6개월 전에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악법이라 규정한 것도 글쎄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현직 법무부 장관이 어떠한 법 자체를 악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옳은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타이슨부터 소크라테스까지 많이 인용하시네요. 예. 부자는 네, 변호사님.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따져볼 게 수사에 대해서는 사실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정치권에서 특검의 도입에 대해서 달리 얘기해 왔었어요. 이재명 대표만 하더라도 특검 도입 주장하는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하다가 이제 또 특검 해야 된다 왔다 갔다 했던 거 우리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서 법을 만드는 거니까 그만큼 이거는 따져봐야 될 문제가 많았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니까 덜컥 받을 수 없었으니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예. 그 이후에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정교하게 날짜를 맞춘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그 전에 받을 수 있었는데 왜 안 받았냐?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먼저 하든지 내가 날짜 맞춘 대로 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민주당 원하는 대로 날짜 맞췄다는 게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죠. 예.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수사 흐름대로 가면은 사실 10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했음에도 소환조차 못할 정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수사를 하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정당에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찍을 수가 있다. 이 자체가 독소조항이 있는 것이죠. 예. 누가 하더라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특검의 사례를 봤을 때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사람 받겠다라고 했으면은 논란이 그만큼 적었을 거예요. 근데 왜 민주당은 그렇게 안 하는가? 총선에서 이거를 거의 마치 특검 캠프가 선거 캠프처럼 쓰일 수 있다. 이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시점에 있어서 먼저 할 수 있었다? 그럼 총선 다음에 하는 건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독소조항을 제거하면 되는데 독소조항을 다 넣고 우리 원하는 대로 통과해야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 총선은 다음부터는 총선이 아니라 특검 캠프에서 지정하는 대로 총선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이 우려는 국민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독소조항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통과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지 말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설 변호사님 짧게요. 구 변호사가 얘기했던 결국은 특검 추천하는 거 너무 편파적이다. 혹은 이거 특검 마치 예전에 국정농단 사태 때 저도 이름도 기억내. 이규철 특검보가 매일 2시 30분에 매일 10분씩 브리핑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공론화 총선 앞두고 총선은 아니라면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민주당 주장이 맞다면 총선 이후에도 합리적이지 않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총선 이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내에서 논의를 해본 적이 없고 저도 당내에서 이런 논의를 들어본 적은 없어서 만약 제안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이걸 결정을 해야 될지는 저도 아직 판가름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질 않았어요.
검찰에서 기소를 하든지 불기소를 하든지 어떤 예. 처분이 있어야 되는데 처분이 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이 일단은 특검을 해야 되지 특검으로서 어떤 종결을 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 박영수 특검을 지정한 것도 국민의당이었습니다. 당시에 지금의 민주당과 지금의 국민의힘이 아니라 제3당이 지정을 하도록 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정의당이 추천하게끔 돼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 하자 실시하자 뭐 시기와 이런 부분도 조율을 제 하자. 질문은 근데 총선용이 아니라면 네. 총선 이후에 해도 되지 않냐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 부분 제한이 있으면 민주당에서도 검토를 해볼 수는 있다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특검에 대한 추천권도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 제안을 한번 해보면 정치권에서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여야의 공방 포인트, 특히 한동훈 장관이 오늘 악법이라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이 공방 포인트가 있는지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과는 별개로 유현정 의원님. 네. 앞서 화면에 봤다시피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총선 뒤에 하자고 제안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기자가 오늘 취재진이 한동훈 장관에게 대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이 이준석 전 대표 저한테 물어보라고 했다. 오후에 이준석 전 대표 측이 단체 문자를 보내서 직접 질의 제안에 응할 생각이 없다. 이제 모르겠어요. 차기 혹은 뭐 여러 가지 벌써 이제 정치 권력 싸움이 좀 시작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한동훈 장관 참모도 아니고 뭐 한동훈 장관의 어떤 그런 전망과 입장을 본인이 저렇게 미리 이야기한다는 사실 저 이야기는 저도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뭐 마치 본인이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자기가 내가 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나한테 물어보라 그래라. 그러니까 또 안 물어본대요. 물어보면 되지 왜 안 물어봅니까? 요즘 본인이 그 무슨 뭐 어떤 사이트에 이준석이 질문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다 본인 딴 사람들 일반 시민들 질문마다 대답하거든요. 자 그런데 왜 본인은 안 물어보죠? 그렇게 물어봐서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할 것이다. 먼저 이야기를 해놔놓고 마치 본인이 뭔가 한동훈 장관의 어떤 속내를 알고 있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 글쎄요. 과연 그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적하듯이 이거는 뭐 특검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대표면 이 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죠. 왜냐하면 총선이 사실상 특검으로 치러지는 총선인데 그걸 당대표가 받을 수 있겠어요? 본인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자꾸 이걸 갖다가 강요를 하는 부분인데 이건 아마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나올 겁니다. 결국은 뭐 국민의힘과 각을 지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것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본인이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대표였다면 저는 절대 못 받을 겁니다. 예. 일단 오늘 한동훈 장관의 작심 발언 여러 얘기가 있었고 새로운 길, 처음 가는 길 이런 취재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고려시대 강감찬 아꼈다가 조선시대 임진왜란때 쓰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장해찬 최고위원 얘기는 히딩크도 4강시나 파격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특히 아까 뭐 윤 대통령 아바타니 뭐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혹은 특검법 받니 마니 이런 첫 번째 시험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내부 일부에서는 격이 없이 얘기하면서 대통령의 변화를 만들어낼 사람이다. 일단 여서로 행정관님 전반적으로 한동훈 장관에게 힘이 실린 모양새. 앞으로 한동훈 장관도 본인 할 말하고 맹종하지 않겠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직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랑 이렇게 신랑이 한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들은 지금까지는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뭐 차기 뭐 대권을 같이 경쟁할 수 있는 뭐 원희룡 장관, 오세훈 시장 그리고 지금 뭐 영남 중진들 그리고 지금 공천 앞두고 컷오프될 20명들 이분들을 다 이제 당내에 어쨌든 여권에 있는 인사들까지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 한동훈 장관을 추정하고 이렇게 이제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으로 모시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조금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뭔가 이제 비수가 조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동훈 장관 이게 참모 이제 깨어났잖아요. 지금 가장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묘수 중에 하나는 어쨌든 총선 뒤에 하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걸로 대통령과 뭔가 하면서 약간 특검법을 받는 모양새를 하고 실질적으로 실리를 취하자. 이게 가장 좋은 그림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찬물 끼얹어가지고 약간 깬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치 경험 없다는 지적 혹은 윤 대통령의 아바타 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작심한 듯이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